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자, 3부는 이제, 이게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질문 주시는 분들이, 상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제는 뭐냐면은, 1차 시험 이제 연습도 조금 푸신 분들이에요. 한 3회독 또는 4회독 정도. 근데 이제, 선생님, 저는 이제 내년에 무조건 동차해야 됩니다. 내년에 동차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저는 연습서가 이제 회적이 조금 된 것 같은데 세법학이 이제 심화 과정이 오픈했다고 합니다. 저는 세법학이 악명이 되게 높던데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세법학을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법학을 동차 시험 준비 3달 동안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지금 당장 2차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수험생이라고 하면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세법학이 내년에 쉽게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뭐 꽤 어렵게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2차 시험 기출문제 가져와가지고 세무회계 기출문제 한 14, 15년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회계 일부 기출문제는 회계사 시험 한 21년도, 22년도 시험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그래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면은 시험장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시험장에 들어가실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4가지 세목 정도만 봐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우리 1차 시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 다음에 국세 기본법 요까지 공부해 주시고 나면은 1차 세법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국기법은 세법학 공부하면은 1차 시험은 거의 다 맞을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나 부가세, 소득세 말문제 일부 정도 주제를 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4개 정도 세목만 봐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나 22년도 회계사 시험 또는 회계사 시험 재무회계 그리고 뭐 2014년도, 15년도 이런 거 세무사 회계사 시험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봤을 때 점수가 택도 없다, 뭐 40점 나온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안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세법학은 지금 가져가 주실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나온다 해도 세법학을 안 가져가시고 회계학에 좀 더 집중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회계학 1, 2부에 좀 더 집중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1부가 조금 돼 있다. 그럼 2부를 완성시켜 주시는 게 우선 순서라고 보고 2부가 돼 있다. 그럼 1부를 고득점까지 완성시켜 주시는 게 목표라고 봐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게 합격자들의 대부분의 평균 점수예요. 평균 점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합격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뭐 60기 시험은 59.75, 그 다음에 59기 시험은 57.75인가 아마 그 정도. 그럼 이제 그 커트라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상위권 갈수록 이제 점수가 확 벌어지지만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 시험에서 1등 수석이 80점, 그 다음에 2등이 뭐 78점, 3등이 77점, 제가 4등 75점 정도. 그리고 또 한 30등까지 가면 한 70등까지 70점까지 떨어져요. 그 다음에 100등까지 가면은 한 67점, 그 다음에 한 150등, 200등 사이가 65점 사이, 그 다음에 훅훅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57점 근처에 다 몰려있어요. 다 몰려있는데 가장 많이 맞는 점수가 뭐냐면 저도 이제 잘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학 1부가 한 75점 정도 나와요. 합격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 회계학 2부가 한 55점에서 60점 정도 사이가 가장 빈번해요. 저 시험 칠 때,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없이 좀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법학 1부는 점수대가 45점에서 50점대가 가장 많아요. 세법학 2부 점수가 50점에서 55점 또는 45점까지 그 정도 점수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시험 점수 잘 났을 때 75점, 60점, 50점, 55점 평균 60점이거든요. 이 정도 합격이고 75점, 55점, 45점, 50점 요게 56.25점이에요. 요거는 시험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합격이 될 수 있냐, 불합격이 될 수 있냐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요 정도 점수대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동차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생각하시는 게 내가 1등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래도 도전 한번 해보고 커트라인 약간 문 닫고 들어가면은 딱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봤을 때 지금 세법학을 심화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또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암기까지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강의 한번 들어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요게 요 점수를 만드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법학 1부 45점, 세법학 2부 50점 정도 수준을 맞출 때 우리가 그 남은 3개월 안에 이게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계학 1부랑 회계학 2부를 어느 정도 시험자 1차 시험,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2차 시험 봐도 볼 수 있을 사람이 공부하시는 거라. 근데 지금 당장 봤을 때 아니신 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한 5달 동안 공부를 하실 건데 5달이 지난 후에는 이제 지금 1차 시험 딱 보고 난 다음날 지금 시험장 가도 어느 정도 끄적거릴 수는 있겠다. 요게 오겠죠. 그 정도 성적이면 딱 좋아요. 동차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회계학 1부는 비중을 조금 낮추고 오답 위주로 정리해 주시고 회계학 2부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관련 개념들 복습해 주시고 세법학 1, 2부에 이제 모든 시간,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 다 투입해가지고 시간 뽑아내면 이 정도 점수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법학 점수는 제 생각에는 40점에서 45점 사이는 주요 키워드를 암기하고 그러니까 진짜 주요 핵심적인 부분들을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4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50점 정도의 수준은 스터디 가이드의 대부분 내용을 이제 암기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 다만 상황은 구별하지 못하는 정도. 이게 이 상황에선 이걸 써야 되는지 요거까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내용을 일단 다 인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차이가 그 5점 10점 차이가 그 정도 차이야. 핵심적인 키워드, 주요 단어의 키워드 서술할 수 있는 거랑 이게 책 다 암기한 거랑 그 정도 차이가 한 5점에서 10점 차이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한 번 정도 본다고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만들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위의 점수는 우리가 필요한 점수가 아니니까 말 안 할게요. 지금은 일단은 회계학 1부를 만들어 주시는데 좀 더 시간을 투입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제가 동차를 못했어요. 저는 회계학 1, 2부가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1차 시험 전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세법학을 무섭다는데 나는 꼭 동차를 해야 되는데 세법학 무섭다는데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많이 여쭤봤는데 다 하지 말라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강사님들이야 또는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야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합격생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해요. 회계 밸리브에 집중하시는 게 좀 더 맞다고 봐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럼 이제 1차 끝나고부터 2차 시험 칠 때까지 저는 세법학을 비중을 한 80%를 쏟아 넣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공부량이 부족해서 떨어졌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법학 1부를 제가 31점 받았는데 그걸 공부를 만약에 심화를 들었다 해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공부했던 제가 기억들을 다 잊고 나서 다시 이제 시험 기간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회계학 1, 2부에 집중해서 실력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1차에서 2차 대비하는 기간 동안 세법학을 향상시켜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점수로 전략으로 그렇게 세울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개인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는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 말 믿고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동차를 못하는 이유는 회계학 1, 2부가 안정적인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요. 회계학 1, 2부가 안정적인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고 세법학이 특별히 꽈라나서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이 진짜 터무니없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은 아니겠지만 적당히 어려운 정도라고 하면 40점 우리 맞을 수 있어요. 회계학 1, 2부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40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란 말은 함부로 쓰지 말라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니까 물론 시험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공부 방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맞고 적용해야 될 게 다른 게 맞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제 말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자, 재정학이랑 행소법은 공부를 일단은 제시나 회계학 1, 2부 연습서 공부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재정학 행소는 굳이 지금은 안 해도 된다. 한 1월 말부터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목표가 4488이 아니고 재정학 행소가 60점 정도 따라오면은 70점 정도 따라오면은 합격할 수 있을 거를 계획하고 우리가 방향을 세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들어갔어요. 저는 1월 초에 들어갔는데
굳이 그때 들어갔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런 말쯤 해도 괜찮다, 안심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40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행소법 위주로 공부를, 행소법을 일단 지금 해주시는 게 맞다고요. 목표 점수대에 따라서 공부 계획이나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아야겠죠. 지금 제가 영상 쪽 준비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공부 되신 분들 위주로 공부를 말씀드린 거고, 안 되신 분들은 아까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습서, 원가도 연습서 한번 풀어보는 정도, 또는 그게 어려우면은 회계사, 세무사 기출 문제 풀어보는 정도. 그다음에 세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감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연습서 한 번 정도 풀어보는 정도. 그다음에 지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객관식 위주로 공부하시는데 계산 문제는 가져가 주시는 걸로, 공부해 주시는 걸로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공부하면은 회계이랑 세법이 60점 정도는 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수나 재정도 지금 시점 또는 1월 초쯤에 들어가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영상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좀 준비해봤고, 다음에는 2차 시험용 위주로 8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3차생 분들이 또는 5차, 4차 이런 분들이 시험이 최근에 뭐 1차 시험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웬만하면 안 떨어질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쳐봐요. 시험 잘 갔을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도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긴장하지 말고 내 페이스를 잃으려고 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붙으실 거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 그분들은 하시는 대로 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참고만 해주시고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에도 많은 분들이 붙어가지고 또 이 영상 가지고 이제 많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